SMR 같은 경우에는 10억 년에 한 번 이하로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SMR과 재생에너지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원자력 기술은 요즘에 보면 스마트폰이 발전해온 길이랑 비슷하다고 보여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과학의 요즘 것 MC 규입니다.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장소인 발전소. 여러 종류의 발전소가 있지만 모든 니즈를 만족할 수는 없는데요. 효율적으로 가장 좋다고 알려진 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발전소를 사용하기 위해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죠. 대부분이 알고 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리스크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리스크를 극단적으로 작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주제이자 국정과제 초안으로도 포함된 기술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관해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으로는 켄텍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경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최초 에너지 특화 대학인 저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원자력 분야, 특히 차세대 SMR 분야에서 학생들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김경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그 네. 울산과학기술원이 유니스트 원자력공학과를 나오시고 해당 학과에서 처음으로 이제 교수님이 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 영광스럽게도 네. 그렇게 됐습니다. 훌륭하신 분을 저희 요즘과학에서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학생 패널로는 에너지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 창원에서부터 과천과학관을 찾아와준 전지훈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과 스포츠를 사랑하고 한국의 최고 스포츠 전력 분석가를 꿈꾸는 마산무학여중 1학년 전지윤입니다. 평소 부산과학관을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과천과학관에서 촬영까지 할 수 있다는 소식에 창원에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생활 속 숨어있는 에너지를 찾아보는 걸 좋아하고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 정말 설렙니다. 빨리 에너지에 대한 요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지훈 학생은 에너지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나요? 네, 저는 뜬금없을 수 있지만 에너지 하면 야구가 생각나요. 야구장에는 많은 에너지들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야구에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고 공을 치고 하늘에서 공이 뜬 뒤에 내려오면서 에너지가 강해지는 과정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리고 요즘 같은 더위에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요. 에어컨으로 인한 사용량 급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보통 에너지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 영화에서 봤던 빔을 상상을 한다거나 전기가 흘러가는 모습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스포츠 전력 분석가를 꿈꾸는 분다운 대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이를 통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전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원자핵의 융합이나 분열을 통해 더 안정적인 원자핵으로 변할 때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면 많은 양의 전기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 사고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만 해도 아직까지 후유증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탈원전이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친원전이라는 말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지훈 학생 말이 맞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비유해 볼게요. 사람은 몸에 이제 혈관이나 뭐 심장, 뇌 같은 다양한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기계적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부주의해서 다친다거나 바이러스로 이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도 여기저기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도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예방을 할지, 고장을 예방을 할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진단을 할지, 고장이 나더라도 어떤 약을 처방하고 어떻게 수술을 해야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할지 이런 매뉴얼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 때 생각하지 못했던
범지구적인 자연재해라던가 이제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같이 그런 대형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원전 사고로 꼭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해결료 안에 들어있는 이 방사선 물질들이 이 해결료를 뚫고 나와야 하고요. 해결료를 뚫고 나온 방사성 물질들이 해결료를 감싸고 있는 금속 피복관을 뚫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그 해결료를 담고 있는 원자로 용기라는 금속 용기를 뚫고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원자로 용기를 담고 있는 그 원자로 건물도 뚫고 나와야지 이 방사능 물질이 인간과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원전을 축소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낮춘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뭔지 교수님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SMR, 네.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1000메가와트 일렉트릭 규모의 발전소예요. 근데 SMR은 상대적으로 적은 300메가와트 일렉트릭 규모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자로예요. SMR이 안전한 이유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만들어내는 에너지 자체가 작으니까 식혀야 되는 열도 작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만한 그 쇠구슬, 뜨거운 쇠구슬을 식히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냉각시키기 위한 물도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SMR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야구공 크기의 뜨거운 쇠구슬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히는 데 드는 물도 적을 뿐더러 시간도 적게 걸리겠죠. 대형 원전은 이제 발생하는 열량이 많으니까 식혀주려면 펌프와 같은 이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냉각기기들이 필요해요. 반면에 SMR은 열량이 작으니까 중력이나 뭐 부력 그리고 압력 차이와 같은 자연력으로도 냉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없더라도 기계 부품들이 고장 나더라도 여전히 자연력에 의해서 안전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일체형 구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로나 물통 그리고 펌프, 배관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SMR은 작으니까 이 친구들을 원자로 용기라는 통 안에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덜렁거리거나 뭐 빠지거나 물이 셀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고장이나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지니까 사고가 일어날 확률 자체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 대형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100만 년에 한 번 이하로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SMR 같은 경우에는 10억 년에 한 번 이하로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SMR이라는 게 국정과제 초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올여름 무척 덥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올해 여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지구 온난화 문제가 큰 문제잖아요. 이 지구 온난화 문제의 주범이 탄소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탄소 중립, 탄소 넷제로를 약속하고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탄소가 만들어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석유나 석탄 그리고 가스로 만드는 이제 화력 발전 때문인데요. 이거를 대체하려고 이제 태양광이나 태양열, 풍력과 같은 이제 탄소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연료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로 화력 발전을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태양광이나 바람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간헐성이라고 하는데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 줄 수 있으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소는 네. 현재까지는 원자력 에너지가 유일한 거죠. SMR은 그 대형 원전에 비해서 가볍고 날씬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연하기도 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한 만큼 이 적재적소에 전기를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MR과 재생에너지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형 원전과 비교했을 때 갖는 SMR의 장점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 AI,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적극적으로 SMR에 투자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서 수출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SMR의 국정과제 포함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설명하셨던 소형 원전, 즉 SMR은 언제쯤 상용화가 될까요? 사실 SMR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원자력 발전소나 지금 가장 많이 운전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가압경수형 원자로거든요. 이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시초가 미 해군 잠수함에 실렸던 S1W라는 이름의 원자로예요. 이 S1W 원자로는 70메가와트 일렉트릭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자로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아닌 거죠, SMR이. 그래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2030년대 중반에는 이제 SMR이 본격적으로 상업 운전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혁신형 SMR도 2035년도 전후로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용화가 지연이 되는 이유는 저희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했다고 바로 지을 수는 없어요. 짓고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즉 이제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가 개발한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라는 거를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검증하는 체계가 현재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SMR에 맞춰서 이런 절차들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 절차들을 거치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낸다고 치면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제작 방법이나 제작 설비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공장에. SMR도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제작 방법과 설비가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2030년대쯤에는 본격적으로 SMR이 상용화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SMR은 정말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설명을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렇다면 더 먼 미래에는 원자력 기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원자력 기술은 요즘에 보면 스마트폰이 발전해온 길이랑 비슷하다고 보여요. 저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스마트폰이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공중전화나 집전화를 썼어요. 그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집이나 공중전화 박스까지 이동해야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가 필요한 곳이랑 원자력 발전소랑 되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차츰 이제 휴대전화가 어디서나 쓸 수 있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나온 것처럼 SMR도 작아지니까 좀 더 전기가 필요한 곳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전화하는 거 이외에도 뭐 인터넷이라든지 음악 듣기, 뭐 영상 시청, 촬영 이런 다양한 기능들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요즘 개발되고 있는 원자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만 생산을 했다면 이제 물을 냉각제로 활용하지 않는 차세대, 4세대 원자로들 같은 경우에는 열을 공급하기도 하고 수소를 만든다든지 담수를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도 할 수 있어요. 좀 더 스마트한 원자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와 멀리 지냈던 원자력 발전이 이 스마트폰처럼 우리 일상에
친숙한 발전소로 자리매김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자력에 대한 두려움도 차츰차츰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신기할 것 같아요. 그럼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아크 리액터처럼 작은 원자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제가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아이언맨 때문이에요. 멋있죠. 네. 그 로다주, 네. 네. 토니 스타크처럼 멋있는 공학자가 되고 싶어서 원자력 공학을 선택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아크 리액터처럼 엄청 작은 원자로를 만들기에는 매우 어렵고 위험해요. 그래도 SMR보다 더 작은 원자로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크기나 사람 키 크기 정도의 원자로들도 개발되고 있어요. 나사 들어보셨죠? 네. 나사에서도 이 우주에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원자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트럭에 실어서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이 컨테이너 사이즈의 소소형 원자로들을 만들고 있어요. 수송이 가능하니까 이 남극이나 북극,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전력망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도 독자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미국은 이제 초소형 원자로를 캠퍼스 내에 설치하겠다라는 대학들도 있을 정도로 안전하기도 하니까 공장 단지 크기나 크지 않은 데이터 센터 등에서는 이 독립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영화에 나오는 기술들이 계속 실현되고 있잖아요. 네. AI처럼. 지훈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크 리액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의 형태인 SMR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느덧 요즘 과학의 공식 질문을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교수님,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지훈 학생이나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MC 규님이나 지훈 학생은 원자력 발전소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도. 네. 네. 사실 살면서 평생 원자력 발전소에 못 가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폭탄, 핵무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만 잘 떠오르게 되잖아요. 원자력은 사실 저희랑 멀리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원자력 발전이나 뭐 SMR, 초소형 원자로 이외에도 뭐 CT라든지 엑스레이 그리고 암 치료에도 쓰이고 있고요.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은 무궁무진해요. 요즘 유튜브나 구글, 챗 GPT 같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두 분을 포함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잠시라도 시간을 내셔서 원자력에 대해 조금 더 다가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훈 학생이 오늘 좋은 질문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궁금증이 다 풀렸을까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과학 이야기로 하루를 가득 채우니 집에 가는 길이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SMR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도서관으로 달려가야겠어요. 과학이란 정말 사랑스러운 학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즘 과학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창원에서 달려오겠습니다. 저도 지훈 학생과 다시 과천과학관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눈 SMR, 소형 모듈 원자로는 단지 새로운 기술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문제와 기후위기에 직면한 이 시점에서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자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과학 뉴스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